여야 대표들 간에 저런 기싸움이 있다고 하면 원내 법사위에서는 이런 빅매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이 5선 중진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한 겁니다. 이른바 추나 대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나요? 애들이 많이 응원하시네요.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는데 사실은 이 선수를 파괴해서라도 이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맞붙게 됐는데 자신은 있으신지 좀.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님, 물론 상임위원장은 6선이 맞는 것도 이례적이긴 한데 원래 이 상임위 간사는 재선급이 하는 거잖아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지금 맡게 됐는데 또 순순히 또 응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희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랜만에 원내 수싸움, 재밌는 수싸움을 보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가 사실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올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추미애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좀 많은 논란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도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어떤 라이벌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실제 법사위에서 특검법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특검법 개정안도 있고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개혁인지 개혁인지 그 검찰 변경 문제 관련돼서도 국민적 이해관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연시키거나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간절함의 발로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에서 어떤 체면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떤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 볼 때 나경원 의원이 상당한 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벌써부터 추나 대전이라고 하느냐?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것 때문입니다. 보시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첫날부터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일삼으면서 사실상 야당에 선전포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나경원이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위원장님이 먼저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적당의 의사 진행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단한 기회 주세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안건이잖아요. 지금 3년입니까? 아니 위원장 협의도 안 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오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위원장이 의사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방해했습니까? 자,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이건 국회에서 협치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첫날 진행하는 거 보고 저런 진행에는 우리가 논리와 실력으로 맞서야겠다. 그래가지고 나경원을 투입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 김용미 법사위 간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과거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뭔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법사위로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사법부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에서 그 법사위 위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 이게 그 당시 국민의힘의 논리였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과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이 맞냐라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사위 간사 야당 몫은 야당의 그 재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저는 번복할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봤던 것처럼 이번 이제 법사위 향후에서 모습에서도 아마 치열한 뭐 갈등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사위에서는 이제 그 검찰 개혁안을 다루게 될 텐데 1차 검찰 개혁 그러니까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켰던 공수처 법안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였죠. 그러니까 본인도 원내대표일 때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검찰 개혁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간사로서 어떻게든 온몸을 다해서 뭐 막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의 의석수 상황이나 뭐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성치훈 부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김민주당 김현 의원도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의석수 부족한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겠다는 거냐, 빠루라도 들고 저지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에게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얘기입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온몸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불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입니까? 그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쳐도 되는 겁니까?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폭거입니다. 자, 저 때처럼 빠루라도 들 거냐 이런 민주당에서 또 묻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희가 이유 없이 저렇게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당시도 굉장히 군소야당으로 전락했던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갖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우수단성으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 저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공수처 신설과 같은 법안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판단이었다, 악법에 가깝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당시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입장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려 민주당이 의석수 힘자랑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이 5선인데 간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네. 추미애 의원이 6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매치업 자체가 성사될 일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기 객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빠루가 다시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나 대전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인데 두 사람이요. 작년 4월 총선 때도 맞붙을 뻔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추 의원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죠. 서울 동작갑에 공천하는 방안 검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기 하남갑으로 돌리면서 두 사람의 맞대결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다음이요. 자 교수님. 네. 자, 추나 대결 왜 민주당은 6선의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은 5선의 간사 맡겼을까? 당의 전략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또 구상, 나 의원은 서울시장, 추 의원은 경기지사, 두 사람이 또 출마가 거론되나 보죠? 아무래도 뭐 내년 지방선거에 사실 두 사람이 뛰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뭐 지역이 다른다 하더라도 여야의 일종의 뭐랄까요 맞대결 구도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나 대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맞붙지는 않지만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도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사람의 향후 정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됩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안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추나 대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추나라는 말을 쓸까요? 아마 추나요법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나요법이 뭡니까? 한방에서 손으로 직접 뒤틀린 관절이나 이 뭐랄까요 척추를 바로 잡는 거 이 치료법이거든요. 바로 잡는 거. 문제는 추나 대전은
여야의 최대한 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한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질적인 한국의 이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정반대의 뜻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추나 대전 보고 추나요법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라는 말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멋지게 풀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